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방 직후 서울의 도시정비 과정을 또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방 직후 산적해 있던 도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도시계획 과정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여러 도시 문제들을 온몸으로 껴안고 있던 서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도시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계획과가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은 서울시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시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인 서울군교, 고양군과 시흥군 일부 지역, 그리고 4개의 지구, 뚝도 지금의 뚝섬 지역이고요. 은평, 숭인, 구로 지구를 4,400만 평을 신규 시구역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이후 1949년 12월 27일 내무부 고시 제7호로 4개의 지구를 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게 되었습니다. 1949년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은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 호응하기 위한 행정구역 확장과 도시계획구역 조정을 통해 인구 200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안양 방면까지는 이제 공업지구로 설정을 하였고요. 주택지역으로는 주로 한강 상류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장리와 김포 방면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일제 시기부터 현안으로 내려오고 있던 경성과 인천, 그리고 서울과 인천 간에 이제 광역 연계 도시안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이 미리 결정이 되어야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개발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 선행되어야 할 도시 인프라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하수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일제 시기 이제 풍치지구를 되게 무분별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풍치지구에 대한 폐지도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풍치지구라 함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간 그린벨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제시대 때 소개 지구를 만들면서 함께 이제 지정된 풍치지구들이 있는데 도시와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있었고 이러한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하는 등 도시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서울시 곳곳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시로 유입된 인구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를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원 용지들을 이제 본인 교회의 땅처럼 잠식하는 등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무허가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불법 행위들도 당시 이 산적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는 도시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 정비 사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시구역을 확장하겠다고 하자 이제 서울을 남한의 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 서울시 산하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 헌장을 발표했던 시기에도 도시계획위원, 시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는 했지만 사실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였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토목, 건축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권위자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정근, 김동원, 윤치영, 홍성화, 양우정 등등을 포함한 90여 명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거나 그리고 도시계획안이 나왔을 경우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계획위원회는 1950년 2월
도시 건설 계획안을 1차적으로 입안을 합니다. 기반 계획을 통해서 보면 도로 개수 사업과 소개지 정비 및 도로 개설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 개수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 시내에 있던 18개소의 주요 도로를 5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소개지 정비 및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의 이 정해진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구역들은 서울역과 복례교까지, 그리고 남산동과 과해동까지, 그리고 남대문과 태평로 사이에 있는 이 구간들을 공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잡고 이 지역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미완에 그치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1949년에 계획된 이 안이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 계획이 무산되고, 당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는 등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제 기능을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이 한창이었던 1952년 김태선이 위원장을 맡은 서울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수도의 도시계획, 수도 지방권 계획 조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 시장과 자문하는 등의 이제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고요. 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1952년부터는 서울의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 가로 및 광장 기정 계획 변경과 토지구역 정리, 지구 추가 용도 지정 변경 등등등을 실시하여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시정비 사업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방 직후 평양과 서울이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정비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울과 평양의 도시 정비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은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분위기로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이행에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들과 또 너무 많은 지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평양과 서울은 도시계획의 명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데요. 평양의 경우에는 평양을 민주도시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인민을 위한 도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시라는 별명을 붙여가면서 끊임없이 자유라는 이제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별칭에 맞게 사실상 서울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서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대화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다면 사실상 그 택지는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용지에 대해서 사고 파는 등 이 소유권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상 평양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국가주도 행정력이 도시 곳곳에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현재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이런 도시행정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상몰수, 유상분배 형식의 토지 정리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상몰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소유권을 파악해야 했고, 소유자들에게 이러한 토지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소개 공지에도 적용이 되었고, 도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서울의 이 관계는 좀 느린 것 같지만 서울 시민의 모두의 그 욕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형식으로 행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울과 평양을 비교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처음부터 주장한 이제 강력한 주강 집권력은 현재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 탑이라는 하나의 상징물들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위시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도시 정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라는 키워드는 토지 매매라든지 신도시 개발 등등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집값, 땅값이라는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